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부동산 시장 숨고르기에 주택담보대출은 다소 주춤했지만 개인신용대출이 빠르게 늘며 총 잔액이 1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특히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3월 말보다 1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속에 자금을 융통할 길이 막힌 부동산 구매자들이 신용대출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사실상 중단하며 보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품목 중 하나인 대두도 이 관세 명단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 사찰에도 응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폐기할 의향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중심으로 한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도록 이미 IAEA와 조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지난달 중국 판매가 지난해 4월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지난달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서 판매한 차량은 10만 3천여 대로 지난해 4월보다 102% 증가했는데요. 현대 기아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다 3월과 4월 2달 연속 판매가 증가한 것은 4대 보복 여파가 줄어든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일 미국 쪽에서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FOMC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금리가 좀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었는데 예측이 조금 빗나갔네요.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성명서의 문구 수정을 통해 물가 전망을 강화한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연내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역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팽팽하게 또 오늘 시장에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는 역시나 이 FOMC 금리 동결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할 것 없이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자면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기아차 중국 쪽 판매량이 2배 정도가 지금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식 전해지면서 현대기아차는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큰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철강 금속 업종의 하락이 오늘 좀 눈에 띄고요. 보험 금융 업종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 이슈, 엘리엇 이슈로 하락을 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폭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코스닥 역시 업종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거나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수준인데요. 셀트리온 관련주들 그동안에 워낙 많이 눌려 있었는데 거래소 쪽 셀트리온이 오늘 상승하면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폭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 스튜디오 드래곤 지속적으로 10만 원대부터 8만 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FOMC 금리 동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시장의 향후 움직임을 또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정치적인 상황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 동결 소식 아사히 신문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나하나 돌다리를 계속 두드려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은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2493포인트에서 거래되고요. 2500선 지금 터치가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500선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12포인트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힘겹게 탈환한 2500선이 단숨에 또 무너지네요. 예, 전강 후 약이고요. 강도 아닙니다. 사실 장 초반에 2507포인트대 오늘 고점이고요. 쭉 빠져 내려오면서 2500선 바로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2151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이 좀 많이 팝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2215억 원 오늘 매도 나옵니다. 기관은 334억 원 사는데 파는데 금융투자만 지금 37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종목들 내일 이제 재상장 됩니다. 액면 분할 50대 1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5만 원대로 내일 분할 상장이 되는데 내일장에 어떤 또 영향을 줄지 그동안에 삼성전자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 비를 피한 것인지 아니면은 피한 비를 단숨에 맞을 것인지 그리고 50분의 1 액면 분할은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인지 내일장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입니다. 현대차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 판매량 2배 늘어나면서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셀트리온도 오랜만에 반등 나오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오늘 낙폭이 좀 큽니다. 3%대의 하락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장중에 3%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상승폭 모두 반납했고요. 지금 강보합 수준인데 상승 지키기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약보합이고요. 삼성물산도 지금 강보합이긴 한데 상승폭 모두 반납했습니다. 한국전력 강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LG화학이 1% 상승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신한지주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871포인트대인데 코스닥도 상승폭 거의 다 반납을 했네요. 일중 흐름들 바로 코스닥 체크합니다. 875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870까지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870 지지는 받고 다시 소폭 1포인트 정도 반등에 나섰는데 지수 자체는 지금 빨간불이긴 한데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 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728억 원 개인 순매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300억 원대로 각각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345억 원이나 현재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랜만에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신라젠 83,700원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HLB의 상승 흐름은 여전합니다. 2.95% 상승. 메디톡스 오늘 그래도 상승이 좀 나오고요. CJENM 강보합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하다가 지금 강보합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시총 5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 종목은 바이로메드입니다. 0.19% 하락하고요. 펄어비스는 상승, 셀트리온 제약도 2%대 상승, 나노스가 오늘 3%대 하락입니다. 그리고 어제 연저점 38,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코오롱 티슈진 오늘도 하락 추세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스튜디오 드래곤 8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3%대 반등이 나옵니다. 제넥신, 카카오뮤직 올라가고요. 슈젤 1% 빠집니다. 포스코 캠텍은 2%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약보합권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FMC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FMC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간밤 5월 FMC가 종료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연준은 순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조금 강력하게 던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을 했었고요. 따라서 금리 동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조금 중립적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성명서의 문구 변화가 조금 주시할 만한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판단 부분 또한 인플레에 대한 기대를 조금 부각한 부분이 중요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플레에 관한 일반의 변화 매우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기는 좋다는 평가, 즉 고용은 강화되고 투자는 양호하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난 1Q 미국 GDP 속보치 성장률이 소비 지출 둔화에도 시장 예상을 넘는 2.3%를 기록한 부분, 역시 연준이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력한 시그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게 좀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플레에 관한 문구 변화는 매우 좀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2% 연준의 목표치죠.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에서 2%에 근접하게 움직였다라는 성명서의 문구 변화가 있었고요. 지금의 인플레뿐만 아니고 향후 전망인 12개월 물가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대칭적으로 스틴이 시메트릭 2% 목표 부근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5월 FOMC를 총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FOMC 문구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엔 물가 임금 상승세의 평가가 지금 주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대칭적 목표 2% 근처에서 움직인다라는 문구가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 핵심 PC 디플레이터죠. 연준이 중요하게 여기는 통화정책에서 잣대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지표인데 연준 목표치 2%에 근접했습니다. 3월달 기준으로 1.9%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또한 ISM 제조업지수 중에서 가격지불 지수, 즉 향후 미국의 인플레 좀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ISM 제조업지수 중에서 가격지불지수가 2011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물가는 2%를 넘을 것으로 연준 또한 암시하는 측면, 반면 2%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내포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의 시선은 향후 생산성과 임금 상승 여부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 여부는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4일 우리 한국 시간이죠. 미국 고용지표에서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로 한번 시선을 저희가 돌려보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은 지금 금리 동결을 했는데 금리 인상은 지금 자명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국내 한은에 미칠 영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전망 어떻습니까? 지금 올리기도 뭐하고 내리기도 뭐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의 고민이 조금 깊어지는 순간 앞으로 조금 고민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내 경기만을 놓고 보면 금리 인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미국의 금리 동결에도 아무래도 6월부터는 미국이 순차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올해 총 4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의 역전폭, 즉 인계치를 보고 있는 한미 금리 차가 약 한 100bp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만을 놓고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가져갈 룸이 없지만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에 대한 부담으로 한 번 정도 금리 인상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을 가져간다는 점, 일부 자산 가격들의 왜곡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제반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율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도 한 1075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원화 강세로 여전히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기존의 뷰를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진행 중인 한반도 빅딜은 이전과 다른 틀의 변화라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북미 정상회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북미 수교 가능성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 자산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원화 강세 압력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 달러와의 향방 또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파운드화라든지 아니면 유로화 급락이 미국 달러와 반등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유로화의 향방이 어찌 보면 향후 원화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다라는 점에서 유로화 향방이 오히려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5월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5월 3일인데 그렇다면 이번 한 달은 어떻게 좀 지내면 좋을지 이 부분도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5월은 매우 좀 시기적으로 중요한 달인 것 같고요. 한반도 빅딜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 관련 학습 효과, 지난 2번의 정상회담 이후에 장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불안한 면도 동반 내포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기대가 앞서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3% 시대 당분간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국면에 놓여 있고요. 이전과 180도 달라진 한반도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에 작용하고는 있지만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역시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관가에서는 안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간단하고요. 여전히 양극화 기준,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철저히 수급적으로 따라가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양극화 전략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덕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5월 오늘이 3일입니다. 5월 두 번째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4월 시장 잠깐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 4월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4월 초에는 지금 같으면 굉장히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 악재가 하나 터지면서 코스피 2400선이 위협받게 됐었죠.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최근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이유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미국과 중국 정보 관계자들이 무역 분쟁 대신 대화와 협상을 언급하면서부터 반등이 시작됐고요. 특히 월 후반에 코스피 2500 돌파를 앞두고서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어서면서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매물이 출회됐었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정보통신 기업들 알파벳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호실적 발표를 계기로 오히려 이걸 매도 기회로 삼는 그런 매매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계속 불안전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또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월말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특히 철강이라든가 건설 같은 업종들이 건설은 19%, 철강 같은 경우는 15% 정도 급등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서 결국 코스피 지수는 2.8%, 코스닥 지수는 한 0.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 종목들, 죄송합니다. 상위 국가들을 살펴보면 노르웨이,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이른바 유로존 국가들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돋보였던 반면 중국 상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이머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가 68달러 선까지 이렇게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증시가 이 원유 수출 대국인 러시아 증시가 이렇게 급락한 것은 결국 미국의 이 경제 제재, 특히 알루미늄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또 알루미늄 가격 같은 비철 금속 제품의 가격들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얼마나 이 미국의 이 기업들에 대한 제재 또는 어떤 나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사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본다면 3월 대비 4월 글로벌 증시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벤트들 속에서 시장의 등락들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4월 지난지 며칠 되진 않았는데 참 오래된 것 같은 느낌 들고요.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한 달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엔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도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익 전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참 극적인 반전이 있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정점을 통과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익 전망에 상당히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 변화, 특히 이익 전망을 여기서는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앞으로 시작되는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다가오는 1년 동안의 기업 이익 발표를 예상한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코스피 200 종목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전망치는 4월 중순까지는 한 209조 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상향 조정되기 시작해서 4월 말에는 212조 원까지 한 3조 원 정도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돼서
올해 연초 이후에 좀 부진했었던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들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업종이 이렇게 이익 전망 개선을 주도했나 살펴봤더니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강한 이익 전망의 개선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4.5% 개선, 그리고 또 실적 개선 흐름이 역시 이어진 금융과 필수 소비재, 산업재 업종도 이익 전망의 개선을 주도한 업종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 상승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그 발전 단가나 이런 것들을 또 제때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는 무려 마이너스 12%의 영업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또 최근 계속적으로 좀 여러 이벤트들과 어려움이 나오고 있는 경기 관련 소비재, 자동차 업종이죠. 경기 관련 소비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1,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 역시 마이너스 2.8%의 이익 전망치들의 하향 조정을 경험해서 뭐랄까요? 참 이거 계속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니까 참 저도 부끄러운데 양극화의 장세가 지난 4월에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조성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일단 환율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이 정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좀, 불확실성이 좀 증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개선된 측면도 있나 봐요? 예, 참, 업종별로 다르죠. 그렇죠. 환율이 이제, 작년에 1,150원, 30원 정도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보이던 환율이 최근에 1,070원 수준까지도 이렇게 떨어지고 상당히 환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기업들 이익들이 잘 나고 또 이익 전망을 개선한 게 주도한 게 IT 기업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 기업들, 특히 수출 비중이 아주 높은 게 이 IT 산업 아니겠어요. 이런 IT 산업의 실적을 악화시킬 거라는 그런 우려를 하신 분이 많습니다만, 이게 참 손쉽게 대답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산업마다 이게 경쟁 구도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좀 여건이 안 좋아지더라도 그걸 제품 가격에 그냥 전가시켜버리면 사실 또 해결되는 산업도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맞냐, 아니면 해외 현지 생산 공장이 맞냐, 이것도 참 중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환율의 변화 방향에 잘 대비해서 이 환위험을 해지하는 능력, 예를 들어 선물안을 산다던가 또는 수합 거래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환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능력들이 또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기업들마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뭐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 이익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단언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정보통신산업,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영업이익 추정치와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환율이 급등했었던 2009년에 같은 경우에 8년 9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악화되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최근처럼 이게 2016년 이후에 환율이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참 적어도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에는 환율 변화가 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환율의 변화가 기업들의 경영에 분명 영향은 미치겠지만 더 다른 중요한 변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은 환율 하락하면 불리하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좀 엄격한 조건에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조건이 굉장히 엄격해야지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정보통신업종은 환율과 별 연관이 없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업종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증시 전망도 궁금한데, 자동차 업종 어땠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해요. 네, 자동차 업종 역시 참 비슷합니다. 이게 환율이 급락했었던 2009년, 10년, 11년부터 쭉 환율이 급락했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 업종 영업이익의 전성기가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해서 13년 정도까지가
이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아주 개선돼서 거의 22조 원 정도까지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하고 이 자동차 업종의 이익도 연관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어떤 바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왜 2011년, 12년, 13년에 그렇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이익이 잘 나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부진한가? 생각해보면 결국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때 출시됐었던 한국의 주력 차종들이 최근에 출시된 주력 차종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 주변 경쟁자에 비해서 잘 팔릴 어떤 그런 경쟁력들 또는 조건이 좋았다.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제유가죠. 2014년부터 시작됐던 국제유가의 급락 사태 속에서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이 고유가 환경에서는 이 연비도 좋고 차도 작은 이게 현대차, 기아차죠. 이런 자동차에 대한 선호, 이게 수요가 되게 컸었다면 이게 지금 반대로 최근처럼 국제유가가 60불대까지 떨어지고 휘발유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연비 좋은 차에 대한 수요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운행 거리도 늘어나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새는 미국에서 팔리는 차들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SUV, 그러니까 이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프형이랄까, 혹은 뒤에 짐칸이 아주 크게 많은 경트럭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의 차들이 훨씬 더 잘 팔리는 여건이 돼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환율만 가지고서 그냥 기계적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 양대 수출 업종을 얘기하다 보니까 반도체 전망은 앞으로 굉장히 밝은 반면 자동차 업종은 좋은 신제품들이 나와서 수요를 끌어내지 않는 한 당분간 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지난 4월달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는데요. 이건 지난해 4분기 수출이 워낙 잘 됐던 탓도 있고, 또 선박 수출이 작년 4월에는 많이 나갔던 게 지난 4월, 이번 올해 4월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급증하지 못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산업의 주된 수요처인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여전히 우호적이다라는 거. 더 나가서 작년 5월 대비 올해 5월은 연휴가 짧잖아요. 그래서 주업 일수도 늘어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5월달 수출은 거의 2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매출도 증가하고 여기에 더 나가서 중국과의 관계까지 개선되는 가운데 대중국 소비재들의 어떤 반등, 기업들의 전망에 어떤 개선 같은 부분들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5월달 적어도 펀더멘털 요인은 그렇게 나쁜 달은 아니지 않나, 좀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펀더멘털 상으로 우호적인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5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관점 괜찮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옥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